나이가 들면 무기력하다는 건 편견입니다.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되고요. 무기력감이나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신체 질환이 없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노인 우울증이라고? 그래, 정신건강은 황재원 교수님한테 물어보자.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맨날 TV만 보시고 그냥 뭐 누워만 계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 건가 싶었는데 뭐 어디 들어보니까 노인 우울증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나이가 그냥 들어서 그러시는 건지 우울증인지를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무기력하다는 건 편견입니다.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되고요. 무기력감이나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신체 질환이 없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노인에서 우울증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뭐 노인이 당연히 기력이 없고 하시는 게 없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많게는 뭐 20%까지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고 우울한 모습을 정상으로 착각해서 사실은 우울한 건데, 아 이거는 그냥 노화가 되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노인들 중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표를 짜서 문화센터에 다니고 친구들 만나시고 뭘 배우시고 이런 어르신들 상당히 많고, 네. 어르신들한테 기분이 어떠냐, 재미있으시냐, 그럼 재미있다고도 하시고 또 오래 살고 싶다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좀 편견일 수도 있겠군요. 네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부모님은 좀 젊으셨을 때는 전혀 우울증하고는 거리가 먼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노인이 됐다고 해서 좀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흔합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유병률이 노인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젊어서는 우울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우울증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노인이 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젊어서는 없었던 신체 질환이라든지 반복되는 상실의 경험, 자꾸 이제 주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니까요. 또는 과거에는 뭐 돈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적어지고,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노인에서 우울증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괜찮았다라고 안심을 하면 또 안 되겠군요. 뭐 안심은 하셔도 됩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 무슨 뭐 노인 우울증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거든요. 나는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니까 우울증이 안 올 거야. 또는 나는 원래 열정적인 사람에서 우울증이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열정적이고 즐겁게 지내시던 분들이 우울증이 오면 꽤 세게 옵니다. 네. 우울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느낌이 있는데, 노인 우울증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인 우울증은 젊은 시절에 생기는 우울증하고 좀 다른 원인에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신체 질환이라든지 또는 약물에 의해서 우울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치매 전 단계로서 이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치매로 진행하는지 뭐 관찰을 한다든지 필요한 추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좀 다르고, 그리고 부작용도 젊은 사람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이제 노인 우울증을 뭐 연구를 위해서라든지 임상 현장에서 노인 우울증을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에 좀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노인 우울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인 점들도 있고 좀 다른 점들도 있는데, 마찬가지인 점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격이 예민하다든지 지지체가 취약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노인에서 흔한 거는 앓고 계시는 질환이 많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거동에 제약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젊었을 때 좀 한 번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은 노인 우울증이 올 확률도 좀 높지 않나요?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우울증이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이제 노인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젊을 때는 전혀 우울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은 그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우울증에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젊어서부터 우울했던 사람은 오히려 치매 위험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다르긴 하구나. 저희가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좀 찾기 전에 조금 진단할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걱정되시면 그냥 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거리껴지신다면 체크리스트가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체크리스트는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걸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또 잘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살펴보시는 데도 좋을 것 같거든요. 흔히 많이 쓰는 게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15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느낌이었는지를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하나씩 읽어보면 현재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요즘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입니까?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대체로 마음이 즐거우신 편입니까?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개가 해당하면 조금 의심을 해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예, 아니오가 바뀌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8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강력하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15점 중에 그러니까 절반 이상 8점 이상이다 하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군요. 저는 병원으로 가시길 권합니다. 근데 약간 한 7개 정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건 사실 좀 센 문항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거에 반응이 돼 있고 한 5점이다 이렇게 되면 우울증 치료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점수가 내가 커트라인을 안 넘었다라고 생각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센 문항에 어쨌든 그걸 예를 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군요. 그리고 우울하지 않으신 분들의 점수는 0.1점, 2점이에요. 네, 8점부터는 우울증인데 뭐 7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절단점을 주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안전하게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거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노인 우울증을 좀 방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 건가요? 그 우울증을 방치하시게 되면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하신 분들은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시고 잘 안 드시고 만성 질환이 있어도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 동기도 떨어지시고 사람도 잘 안 만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통증도 생길 수가 있고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나빠지니까요. 그리고 뇌도 이제 몸의 일종이거든요. 뇌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오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울한 삶은 상당히 그 사는 게 괴롭고 말하자면 삶의 질의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에서는 자살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노인 우울증이 노인 자살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노인 우울증 치료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성인 우울증 치료랑 아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일단 약물 치료가 가장 많이 선택이 되긴 합니다. 효과도 빠르고요. 보통 효과가 빠르신 분들은 2주에서 4주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비교적 편리하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가족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뭐 전기 경련 치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약물을 먹는다는 게 약간 뭐 부작용도 좀 걱정이 되고 뭔가 약간 이게 중독이 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건 좀 사실인가요? 우울증 약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거는 이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계열인데 다행히 노인은 사실은 그런 종류의 약들에 중독이 좀 덜 되는 편이시고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는 보통 치료에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초기에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불안하시다든지 잠을 너무 못 주무실 때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쓰는데 우울증이 좋아지면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비교적 빨리 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절로 끊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 우울증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우울감을 느끼시는 노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면 조금 이런 게 개선이 될까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진부할 수도 있는데 또 진부한 게 또 진실인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울증의 장소도 뇌고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하게 식사를 하신다든지 건강하게 식사한다는 건 어떤 특정한 음식이 있다기보다는 특히 노인에서는 이제 단백질 많이 드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런 다채로운 식단이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권고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뭐 특정 식단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거라면은 보기에 좋은 식단을 차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회 활동을 유지하셔야 되고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열심히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부모님이나 뭐 주변의 어르신이 큰 일을 겪었다. 뭐 사별이나 뭐 큰 뭐 금전적인 손해를 보셨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뭐 걸어드린다든지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기력이 처지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런 사별이나 어떤 뭐 실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어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하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이 사실 우울증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2주 또는 한 달 안에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저는 진료를 받으실 걸 권합니다. 모든 질환이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합병증이 생기는 것처럼 이 우울증도 발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치료하면 빨리 낫는데 길게 끌면 끌수록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거든요. 네. 선생님 오늘 제가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께서 노년도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울하거나 기력이 없다거나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느끼신다면 그런 어르신들은 꼭 진료를 받아서 다시 이제 활기찬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보기에 어르신들이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게 보인다면 평생 헌신하신 그 부모님들이 노년에도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 치료를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뭔가 부모님을 이제 잘 관찰하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바로바로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